선행 나가고 싶으셨나요? 그렇다면 이 영상 끝까지 확인해 주세요. 안녕하세요. 123 미니쌤 TV의 김민입니다. 겨울방학 되면 다들 선행하고 싶어 해요. 그쵸? 근데 뭐 우리가 선행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저는 뭐 선행하지 마세요. 전 이런 얘기 잘 하지 않아요. 선행을 할 준비가 됐으면 하자. 대신 그냥 남들 다 한다고 따라하듯이 시키지만 말자. 그것만 됐다면 저는 선행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. 왜 그러냐고 하시면 다른 영상에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선행을 빨리 나가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이유는 지금 예습을 전혀 나가지 않은 친구들이겠죠. 보통 4, 5, 6학년이 되는 친구들일 겁니다. 자, 초등선행 어떻게 하면 빨리 나갈 수 있을까요? 대신 빨리 나가지만 말고 잘 꼼꼼하게 빨리 나가는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. 먼저 첫 번째, 연산 단원을 스킵하세요. 연산 단원 풀리지 말라고요? 라고 생각하실 텐데, 연산은 교과나 사고력 또는 학교 수업, 학원 수업으로 안 됩니다. 어차피 연산은 따로 하시는 거예요. 따로 문제 풀어야 돼요. 교과 그거 한 단원 푼다고 연산 늘지 않습니다. 꼭 기억하셔야 돼요. 그렇기 때문에 연산 학습 다들 하시죠? 그걸 가지고 연산 단원은 얼마든지 커버가 됩니다. 그러니까 선행을 나가실 때는 연산 단원은 문장제 이런 정도만 우리가 보면 되는 거니까 급하지 않아요. 각 학기마다 개념을 건드리는 단원들이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4학년 1학기라고 해볼게요. 1단원이 큰 수죠. 큰 수, 연산 문제집을 다루지 않습니다. 그쵸? 그런 단원은 풀긴 풀어야죠. 2단원, 각도 배우죠. 연산을 다루지 않죠. 이런 단원들은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. 근데 곱셈과 나눗셈, 분수의 덧셈과 뺄셈 이런 단원들은 연산에 다 나와 있고 기본적인 문제들은 연산 문제집에 다 문장제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로 충분하고요. 응용 같은 문제들만 나중에 응용을 가실 때 그 학기 교재를 마무리하시고 응용을 가실 때 그때 응용 부분만 푸셔도 구멍 나지 않습니다. 제가 이렇게 첫 번째 방법을 소개해 드리면은 전제 조건이라는 게 있겠죠. 연산이 너무 안 돼 있는 친구들은 선행을 시작하시면 안 돼요. 네, 자기 학년, 자기 학기 정도의 연산은 이미 하고 있는 중이어져야지 내가 예를 들어 4학년 1학기 연산 지금 하고 있어야 4학년 1학기 예습을 나갈 수 있는 거죠. 근데 그런 부분이 아직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무작정 선행만 나가고 싶다고 해서 나가시면 큰일 납니다. 네, 효과 보지 못하세요. 그래서 꼭 그거는 먼저 해놓고 나가시는 타이밍을 잡으시면 됩니다. 첫 번째, 연산 단원을 스킵을 해보시고요. 두 번째 방법은 기본 문제집과 응용 문제집을 동시에 진행을 하는 거예요. 기본 문제집에 한 단원을 풀 때 아이들 얼마큼의 시간이 걸릴까요? 오래 걸리는 친구들은 몇 시간 걸린다고 얘기하실 수 있지만 보통 우리가 선행을 나갈 수 있는 친구들은 문제도 조금 빨리 풀어요. 문제 푸는 속도도 있거든요. 한 단원은 한 1시간이면 풀어요. 그것보다 빨리 푸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. 근데 1시간이면 풀어요. 그럼 좀 오래 걸린 친구들은 1시간 반에서 2시간이면 풀 거예요. 근데 2시간 안에도 한 단원의 문제를 풀 수가 없다? 그러면 문제를 오래 푸는 거예요, 지금. 기본 문제집은 문제를 오래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빨리빨리 처리하고 개념을 확인하는 문제들이잖아요.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 붙잡고 있다는 거는 아직 선행의 준비는 안 된 건 맞아요. 그 전을 돌아보셔야 돼요. 기본적인 개념 부분에 학습이 구멍이 난 상태에서는 선행은 무리수예요. 우리가 심화까지 좀 끝내놓고 나가면 훨씬 편한 것처럼 심화를 안 해놨다고 그래서 우리가 선행을 못 나간다고 이런 논리는 아니거든요. 근데 기본은 아닙니다. 기본은 제대로 되어 있어야 당연히 그 다음 학기에 선행을 배울 수가 있겠죠. 기본 진도를 따라갈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이 정도 학습 시간을 걸린다는 가정하에
겨울방학이면 시간이 많잖아요. 그래서 아이들 일주일에 한 단원 푸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. 일주일에 두 단원은 풀 수가 있어요. 한 시간 한 시간씩 이틀에 한 단원, 이틀에 한 단원 나갈 수 있어요. 그러니 기본 응용 동시에라는 말은 일주일에 이틀 정도의 기본 문제지 한 단원, 이틀 정도의 응용 문제지 한 단원을 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자, 그럼 여기서 이제 오답이 생기겠죠? 오답을 고치는데 너무 많이 걸려요. 오답이 너무 많이 나와요. 선행을 나가시면 안 됩니다. 네. 오답을 고치는데 내가 한 단원 푸는데 2시간이 걸렸어요. 그럼 오답을 고치는 데는 1시간도 채 안 걸린 정도의 오답이어야 돼요. 당연히. 한 30분? 많이 잡아야 뭐 1시간? 진짜 아이들이 그냥 집중을 하고 안 하고 시간까지 포함했을 때 아이들은 틀린 문제를 더 오래 붙잡게 되거든요. 그냥 풀 때보다. 그러니까 틀리는 문제 수가 많다고 해서 그러니까 절반까지 틀려서 1시간은 아니고요. 그냥 고치는 것 자체가 좀 하기 싫고 힘들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이긴 해서 그 정도까지는 걸릴 수 있지만 그걸 거의 간당간당 다 도달할 정도거나 넘어가거나 아직 선행을 할 시점은 아닙니다. 당장 예비 초6이라고 하더라도 그거에 너무 불안해서 이렇게 성급하게 나가시면 또 화를 불러일으켜요. 네, 그걸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요 정도 짜임이면 기본 응용 동시 진행할 수가 있어요. 그러면 6주면 6단원 진행이 문제집 2권이 별일이 아니죠. 이때 사고력은 진행하시지 않습니다. 내가 선행을 좀 나가고 싶다. 그러면 선행에 초점을 두세요. 이것저것 벌려놓지 마시고 포인트를 잡으세요. 교과 연산으로. 자, 3번째. 심화 잠깐 멈추세요. 심화 잠깐 멈추고 연산을 늘리세요. 교과 문제집과 연산으로 선행을 집중적으로 해야 될 때 몰아쳐서 해보세요. 그럼 빠르게 구멍 없이 탄탄하게 선행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3가지 방법 기억하셨나요? 첫 번째, 연산 단원을 스킵해 보세요. 6개 단원 중에 2-3개만 빠져도 한 달에 한 학기? 문제 아니죠. 아이들 8주 정도의 겨울방학이 보통 있다고 가정하고 개학을 해서 학교를 간다 그래도 사실은 학습다운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학교 가는 등교가 아니죠. 넉넉히 8주 정도 생각한다면 한 2학기 정도의 분량 학습의 진행이 어려운 건 아닙니다. 자, 2번째, 기본 문제집, 응용 문제집을 동시에 진행해 보세요. 3번째, 심화 당분간 하지 마시고 연산을 집중하세요. 심화를 하지 않고 계속 선행을 나간다 이 얘기 아닙니다. 네, 잠깐 멈추시고요. 멈추면 효과가 있어요. 내가 짧은 시간 안에 많은 학습량을 소화한 친구들은 굉장히 수학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이 생깁니다. 나 되네? 나 이 시간 안에 이만큼 풀었네? 그런 효과가 심화도 더 잘하고 싶은 마음도 불러일으켜요. 아닐 것 같죠? 진짜 그렇습니다. 내가 수학에 자신감이 어디선가 마련되면 그게 심화로도 넘어오게 되거든요. 그 효과를 반드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오늘은 초등선에 빨리 나가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에게 어떻게 하면 빨리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 3가지를 소개해 드렸어요. 실천해 보시고 효과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을 눌러주시고요. 저희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에 또 만나요.